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문제를 2개 더 추가로 드렸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또 막히는 부분이 생길 거다. 그래서 구글링 같은 걸로 해결이 되시면 시도를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냥 되는 데까지만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SQL 연습 문제 1, 2, 3이라고 풀었었어요. 그게 지금 요 위에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고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었었죠? 이 위는 연관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이 1, 2, 3 이거 풀었던 거에 이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 마지막 상황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는 이런 데이터 없는데? 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 일단 제목 2인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이거 말고 정답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B1 문제가 B1이었나요? 네, 왜 다른 거 같지? 3 정답 3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것 중에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서 좀 이어나가도 되겠는데요. A1에 이거 하나만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아티클 테이블이 있고 아티클 테이블 안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 유지한 채로 이제 제목 2인 데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3번 게시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를 바꿔서 제목 2 그리고 2번 게시글로 상태를 좀 변화시킨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해줄까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하는 거니까. 이런 같이 바뀌었겠군요. 하나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기다 아웃으로 두고 얘는 1로 합시다. 이 상태를 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제목 2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delete from article where title 제목 2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회하는 거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할까요? 상태를 계속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정상적으로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나왔던 현상인데 이렇게 막 쿼리를 짜다 보면은 커서가 이렇게 변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본인의 커서가 세로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누우면서 좀 작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별건 아니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인서트 키를 누르면 삽입 모드와 수정 모드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수정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날아가요. 이런 건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다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인서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홈 엔터 키를 누르다 보면은 가끔 잘못 눌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항상 이제 수정 버튼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타이핑을 하다가 기존의 걸 날려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목 3과 내용 3 데이터를 2개를 추가해 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없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사실 이게 필요하겠네요. id라고 하는 컬럼에는 값을 일단 안 넣고 진행을 할게요. 밑에서 추가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아예 데이터를 넣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insert into고요. set arrange date now 그리고 타이틀 제목 3 body 내용 3 이렇게만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하나 넣고 2개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총 3개를 만들어준 상태인데 id는 현재 널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넣지 않았을 때 얘가 널이 들어가는 이유는 널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딱히 없긴 했는데 여기 아직 모르셔도 돼요 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쪽에 잘 보면요, 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yes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4개가 전부 다 ye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널 얘가 널 돼 안 돼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yes 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 테이블 안쪽까지 들어가면 컬럼이 있는데 얘를 봤을 때 여기 보면 널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널 레이블이라는 단어가 널 가능이란 뜻이에요. 널은 널이고 레이블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널 가능이란 뜻이라서 널이 가능한 컬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널이 불가능한 컬럼도 당연히 있겠죠? 널이 불가능한 컬럼은 데이터를 넣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처럼 여기가 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컬럼을 만들 때 애초에 컬럼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미리 정하죠. 그 데이터 타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들어오게 돼요. 만약에 int 타입, 지금 id 컬럼인데 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 얘는 0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초에 insert 할 때 뭐라고 해요? 너 이거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데이터를 왜 안 넣었어?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가 일단 0이라도 넣어 놓을게 라고 해서 0을 넣어 놓습니다. 만약에 뭐 문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진 컬럼이었다, 이런 거 타이틀과 바디, 근데 여기다 내용을 넣지 않았다, 얘는 공백이 들어갑니다. 널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진짜 널이 안 들어가요. 널을 제외한 기본 값들이 세팅이 돼요. 대신에 그냥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웬만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어서 가보자면 제목 3인 게시글 중에서 두 번째 것만 새 제목 3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친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친구는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이거 두 개 없다고 봐야 돼요. 얘네 둘만 있다고 봐야 돼요. 구별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제목 3, 내용 3, 제목 3, 내용 3이에요. 가능해요? 이거 안 되죠. 심지어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괜히 유지를 하려다가 혼란을 유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놓고 얘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상태라고 봤을 때 제목 3인 게시글 중에서 두 번째 것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서 얘만이래요. 얘만. 사실 이 상태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도 없었다면 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리밋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것만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게 불가능한 상태죠. 사실은 얘가 없지 않아도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여도 얘 하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밑에 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 것만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좀 불가능해요. 이거 가능한 방법 있을까요? 없어요. 콕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 때 얘는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얘는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자,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두 번째 거는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바뀌죠. 근데 얘는 안 돼요. 자, 이게 왜 가능했던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리밋 1.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것만 이란 얘기였죠. 근데 이건 첫 번째 게 아니에요.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근데 가능했죠. 이게 왜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이 될 때 얘는 이 업데이트할 테이블을 일단 가져와 놓고서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따져 놓고 그 결과에서 바꾸고자 하는 걸 바꾼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코드를 한번 보자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을 세제목 3이라는 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근데 조건이 제목 3인 애들이죠. 그럼 애초에 업데이트 쿼리가 이 아티클 테이블을 가져와서 준비를 시킬 때 이거 3개를 다 가져와서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제목 3, 제목 3, 내용 3, 내용 3 이 둘을 갖다 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기 전에. 처음에는 위에 있는 제목 1, 내용 1도 같이 가져왔겠지만 조건문에 따라서 웨어절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얘네 둘만 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리밋 1,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막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막 깊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참 좋은 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쿼리를 짤 때도 이 쿼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면 쿼리를 짜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익숙해지고 다양한 쿼리를 짜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밟힐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럼 차이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이점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가는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실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쿼리를 경험하면서 그럼 얘가 이런 순서로 작동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경험치를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두 번째 거를 그러니까 얘를 바꾸고 싶은 거지 얘를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이거를 처리할 수 없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래요. 봤는데 뭐 우리가 구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수정하자. 컬럼을 추가하고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하자. 이건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해봤던 거니까 어떤 식으로 구별하면 되는지 그 아이디는 앞으로 PK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어제까지만 해도 PK라고 하는 그 제약 조건 같은 걸 걸어준 적이 없지만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드랍과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거죠. 컬럼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만들어놨던 테이블의 모양을 바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얼터 테이블이 하나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테이블을 바꿀지 정해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add 컬럼 하나 추가할 거니까 그 컬럼의 이름 적어주고 타입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이름과 타입 적어주는 거. 그래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위치가 맨 앞에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것까지만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테이블을 조회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지 예상이 되시죠?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쿼리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실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얘를 실행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 내가 짠 쿼리가 실행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게 돼야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데이터를 만질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필요한 거니까. 자, 예상한 게 맞나요? 이렇게 자,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하자 라고 하는데 데이터 중 한 개만 id를 2로 변경한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죠. 기존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는 느낌이니까 널이라고 되어 있던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는 거니까 update set id의 값을 1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별다른 얘기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실행시켜주죠. 그러면 예상 결과는 셋 다 1이 들어갔겠죠. 우린 조건을 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중에서 한 개만 id를 2라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article set 누굴 바꾸지?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활용해서 두 번째 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set id는 2 where 제목 3 아니지 타이틀이 제목 3 근데 limit 1 이러면 얘가 id가 2번으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데이터를 조회하라고 하는데 조회는 우리가 방금 했죠? 그리고 2번 게시물만 조회해봐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select from article where id는 2 라고 조회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2번 게시글을 삭제해달래요. 삭제하면 되죠. from article where id는 2번 그리고 다시 데이터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조회해주고 자, 이번에는 1번 게시물 제목을 제목 2로 변경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똑같잖아.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게 먼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찾아서 그냥 변경시켜버리죠. 업데이트, 애플 얘네 둘은 서로 지금 제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상태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둘 다 1번 게시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타이틀을 제목 2로 바꿀 건데 왜요? 타이틀이 제목 1이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일단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하네요. 지워버립시다. 모든 데이터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지울 때는 조건을 추가를 했었어요. 근데 모든 데이터를 지운대요. 그러면 그냥 조건을 안 주면 되지 않을까요? 업데이트 할 때도 조건 없이 하면 전체가 다 바뀌듯이 딜리트도 똑같죠. 조건을 주지 않으면 다 같이 지워질 거니까. 다 날라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설트를 할 건데 번호부터 차근차근 추가를 해달라고 하네요. insert into article set id 1 타이틀 제목 1 body
에이터 되었어. 내용 1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 복사해서 제목 2와 내용 2로 바꿔준 다음에 자, 추가를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id라고 하는 컬럼이 여러분들한테 이 테이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고유 식별값이니까 얘네들은 절대 중복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사실 지금 1번 글이 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막아놓지 않았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근데 지금 가능하죠. 그러면 이걸 안 되게끔 막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 지금 앞에 스토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추가가 안 되어야 되는데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id 컬럼이라는 애한테 유니크 제약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유니크 제약을 걸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따로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유니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키 얘랑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일단 이 유니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 뭐예요? 그냥 희소성인 거고, 그쵸? 막 중구난방 있으면 안 되고 중복되지 않고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중복된 값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약 조건이라는 애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약 조건이라는 게 뭔가 막아놓는 거거든요. 제한을 두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컬럼이 데이터를 실제로 보관을 할 때, 저장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야 돼. 이런 것들만 가능할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걸어놓는 겁니다. 조건들을.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제약 조건 혹은 제약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 나갈 거예요. 이 제약 조건들과 제약 사항 같은 말인데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지금 우리가 어제 배웠던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유니크 이런 거 다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걸 배워볼 건데 얘가 훨씬 더 능력치가 뛰어난 애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애예요. 지금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ID 컬럼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니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그냥 중복된 값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까지만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이 역할밖에 없거든요. 유니크는. 근데 실제로는 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토리상 크게 변하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로 걸고 갈게요. 이게 맞아요. 좀 더 상황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난널 제약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난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낫이 뭐예요? 낫. 언어에서의 낫은 항상 부정의 의미예요. 근데 낫 머리래요. 그럼 뭐겠어요? 널 안 돼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널 레이블도 봤고 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yes라고 되어 있는 거 다 봤죠. 그것 때문에 널이 가능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약 조건이라는 걸로 해당 컬럼은 난 널 안 돼라고 우리가 미리 막아놓으면 널이란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그거 안 된다고 막아놓은 거니까. 그런 제약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P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절대 중복되면 안 되고 절대 누락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PK는 난널이어야만 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누락이 되지 않으려면 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널이 안 돼라는 제약 조건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난널을 따로 주지 않아도 PK가 걸리는 순간 난널이 돼요.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따로 명시를 해주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d라는 컬럼에 이 컬럼이 가져야 되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컬럼이 가지는 능력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나요?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때 우리가 alter 테이블을 사용을 했죠.
근데 그 구조를 바꾼다라는 얘기가 결국에 컬럼을 추가하거나 컬럼을 변경하거나 컬럼을 삭제하거나 하는 게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id 컬럼한테 제약 조건을 추가로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컬럼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컬럼이 바뀌는 거니까. 컬럼이 바뀐다라는 게 테이블의 구조를 바꾼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 아티클 테이블의 컬럼을 바꿀 건데 지금은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컬럼을 좀 바꾸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modify colum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컬럼을 수정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DML과 차이가 좀 있죠. DML에서는 데이터를 수정할 때 updat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modify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얘는 alter table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DDL일 거고. 자, 컬럼을 수정할 거야. 어떤 컬럼명 적어줘야겠죠. 이 컬럼을 수정할 거야 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좀 많이 중요한데 컬럼을 수정할 때요. 우리가 컬럼을 추가할 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이거 두 개는 무조건 필수였죠. 왜냐면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테이블 만들 때는 컬럼을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추가하는 컬럼들한테 데이터 타입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애초에 테이블 자체가 구조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컬럼을 추가할 때도 데이터 타입까지 무조건 필수로 필요했다 였는데 지금은 수정이죠. 이미 있는 컬럼을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컬럼명 어떤 컬럼 수정할지 적었어요. 자, 그럼 이 뒤에 데이터 타입이 필요할까요? 얘는 필요해요. 왜냐면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이 modify 컬럼이라는 키워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 자리에 적지 않으면 없다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걸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modify 컬럼이라는 키워드로 이 컬럼 수정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기존에 있는 컬럼에 갖고 있던 그런 뭐 데이터 타입이며 제약 조건이며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 씌운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써줘야만 합니다. 이걸 안 쓰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add 컬럼과 마찬가지로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이 필수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싶었다면 여기에 바꿀 데이터 타입을 적으면 돼요. 근데 id 같은 경우 인트로 그냥 쓰겠죠? 그럼 굳이 얘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러고 이제 안널 제약 조건을 걸 거고요. 그 뒤에 primary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걸어버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컬럼명, 데이터 타입, 그리고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을 구분짓는 구분자가 띄어쓰기 한 칸이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을 구분짓는 구분자가 또 띄어쓰기 한 칸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제약 조건을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 타입 뒤에 적어주는 게 맞아요. 이 상태인데 얘를 보면 얘 자체적으로 띄어쓰기가 한 칸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두 개로 보진 않을까? 여기가 지금 구분자가 다 띄어쓰기니까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얘는 두 개로 따져가지고 not과 null 그럼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러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얘는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가 한 키워드로 묶여있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얘도 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이 MySQL DBMS가 이렇게 띄어쓰기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4개 따로 써야지 이렇게 알아먹지 않아요. 알아서 그건 다 잘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위치에 대한 부분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딱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지금 first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건드리지 않는 이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얘 실행을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야, 키 어디 갔어? 이게 맞지? 뭐가 문제일까요?
방금은 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라져가지고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 자, 지금 문법상 이게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워닝도 아니에요. 에러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에러 내용을 보시면은 얘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네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컬럼이 갖고 있는 값들 중에서 중복된 값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복된 값이 뭔지도 알려주고 있고, 왜냐면 우리 테이블에는 실제로 id 컬럼에 1이라는 값들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 둘은 겹치면 안 돼라는 제약 조건을 걸 건데 겹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겹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상태로 이제부터 너는 겹치면 안 돼?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추가로. 그럼 이미 겹치던 애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건이 걸려서 애초에 데이터가 겹치면 안 돼 라고 정해진 애인데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겹치고 있었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알아서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가 그냥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겹치지 않게 바꾸거나 겹치는 애를 지우고 나서 얘를 다시 실행시켜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방법이 이제 컬럼에 제약을 거는 방법에는 테이블 만들 때가 있고 구조 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던 ID 컬럼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로 건 상황이에요. 없던 애한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애초에 테이블을 만들 때라는 건 create 테이블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ID 컬럼만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제약 조건 써줄 수 있어요. 실제로는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을 같이 걸어서 만드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세팅되어야 되는 것들은.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컬럼은 이런 제약 조건이 들어가면 더 좋겠네? 그때 가서는 그냥 구조 변경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초기 설계 때 얘가 가져야 되는 그런 능력치들, 제약 조건들 다 적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줄바꿈 안 하고 이렇게 나열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 나중에 결국 여기가 엄청 길어질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거 절대로 우리가 못 본다. 단순히 컬럼 개수가 많아지는 거 말고도 우리가 여기에 적어줄 게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 조건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만든 ID 컬럼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정한 ID 컬럼이 결국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PK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애라서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할 거야. 어떤 컬럼에? ID 컬럼에 라고 해주는 거라서 아까 여기 적혀있던 거나 여기 적혀있던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애초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ID 컬럼한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좀 찾아보신 다음에 본인이 제일 편한 방식으로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방식을 추구하긴 하되 다른 방식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곁눈질 정도로라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놨대요, 쿼리를. 내가 그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죠. 그러려면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고 눈에 한 번쯤은 넣어놓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보더라도 한번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더 유추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삭제하죠.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아예 안 남아있을 거고 현재.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걸어볼게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까는 에러가 났습니다. 지금은 에러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인설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가져와서 이거 하나 해주고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실행하면 될까요? 데이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한 번 더 실행시킬 거예요. 이거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아이디가 중복되니까. 그쵸?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복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걸어놨는데 중복되는 애를 인설트 하려고 하니까 얘는 야 이거 안 돼. 또 중복되고 있잖아. 나 중복되면 안 되는 애야. 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번호 없이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말대로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을 빼래요. 제목 3과 내용 3 넣어달래요. 자, 이건 실행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자, 얘는 성공인데 경고가 나와요. 지금 성공은 했죠? 근데 경고가 하나 나왔어요. 경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가볍게 한번 뉘앙스 파악해 보실래요? 완벽한 독해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뉘앙스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뉘앙스를 가지고 유추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상황을. 그리고 이렇게 나온 에러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구글 번역기로 봐도 되고 아니면 구글 링을 그냥 바로 해봐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써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자, 필드. 여기서 말하는 필드는 뭐예요? 컬럼과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 컬럼, id라고 하는 이 컬럼은 doesn't have, 가지고 있지가 않대요. 뭐를? 디폴트 밸류를. 디폴트 밸류가 뭐예요? 디폴트가 기본이었고 밸류는 값이니까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말하고 있는 건 id 컬럼은 기본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왜 이런 에러를 뱉었냐면 우리가 좀 전에 id 컬럼한테 널이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막아놨어요. 그쵸? 이 컬럼은 이제부터 널이 불가능해 라고 막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인설트한 이 상황은 id한테 값을 명시해 준 적이 없죠. 우리가 실제로 인설트 같은 걸 진행할 때 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걔는 일단 기본적으로 널로 판단을 해요. 값이 없는 거니까. 널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니까. 널로 판단을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id 컬럼은 난널이네요? 널이 안 된대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지금 나한테 널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널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컬럼은 널이 안 된대. 근데 넌 심지어 기본 값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 근데 에러가 아니라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까보면 이 상황은 데이터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경고니까. 성공했잖아요. 인설트가 성공은 했고 경고가 발생을 한 거니까 실행은 돼요. 결과 지금 실제로 인설트가 하나 됐죠. 제목상 내용상. 대신에 얘가 뭘로 들어왔어요? 0으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네가 나한테 널을 주려고 했는데 난 널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네 타입에 맞는 기본값으로 내가 일단 넣어줄게요.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경고 메시지에 이런 id라는 컬럼은 기본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했죠. 근데 기본값으로 넣겠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기본값이 없다면서 갑자기 기본값으로 넣어줬어요. 자, 이거는 이걸 한번 볼게요. 얘가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에서 보여줬던 이 컬럼은 기본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했던 부분은 얘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은 존재해요. 근데 이 컬럼은 기본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기본값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데이터 타입 자체는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인트는 0이고 뭐 실수형 데이터 타입들은 0.0이고 스트링은 공백이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밸류는 얘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가 따로 제약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알려준 건 이런 게 없어. 지금 여기 디폴트가 널이잖아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값이 안 들어오면 널이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 널 부분이 노적, 널 안 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 따져서 아, 너 인트 타입이야? 오케이, 일단 내가 0이라도 넣어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거 하나 밑으로 갖고 와야겠네. 자꾸 올라가네요. 이 결과를 보면 얘가 0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상황을 하나 더 느끼셔야 돼요. 뭔가 데이터가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나 더 느끼실 게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보다 이 데이터를 넣은 시점이 좀 더 뒤 아니에요? 그쵸? 우리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쌓여나가는 것만 눈으로 봤었는데 지금 늦게 넣었던 데이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어요. 이건 왜 이럴까요? 우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터를 넣으면 밑으로 쌓이는 것만 봤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이 값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ID 컬럼한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걸었죠. 제가 이 프라이머리 키는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했고 엄청 중요한 애라고 했었어요. 자, 이 PK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걸린 이 시점부터 이 ID 값으로 일단 오름차순 정렬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로 추가했던 이 데이터가 어쩔 수 없이 0이라는 값을 넣어버림으로써 0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순서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되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조회할 때 select라고 하는 이 쿼리를 실행시켜서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할 때 뒤에 적어준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PK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 이게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K는 아주 중요해요. 이 뒷부분 없는데 생략되어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그걸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번호 없이 제목 4랑 내용 4를 추가하려고 해달라고 하니까 얘도 한번 해보죠. 좀 전에는 이 상황에서 ID 부분에 0을 넣어줬어요. 이거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워닝이 아니라 에러입니다. 어떤 에러예요? 아까 봤던 거죠. 얘 지금 프라이머리 키야. 이거 고유 키라서 중복 안 돼. 근데 너 지금 중복된 값 넣으려고 하고 있어.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복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죠. 얘는 에러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실행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자동 증가 제약 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가 어떤 애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동 증가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id라고 하는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고유한 식별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컬럼을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해 나갈 건데 사용자가 직접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정말 게시물을 저장하는 테이블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게시물을 쓸 때 이건 몇 번 게시물일지 내가 정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번호를 쓰지 않을까요? 그럼 누군가는 무조건 겹치겠죠. 그럼 겹칠 때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서 아예 게시글이 안 올라간다? 이건 사용자가 겪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id라고 하는 PK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증가되게끔 자동으로 넘버링 되게끔 보통 세팅을 해놓습니다. 직접 관리해야 되는 번호가 아니게끔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거면 알아서 카운팅이 늘어서 다음 번호로 세팅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자동 증가 제약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MySQL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오라클에서 사용이 가능한 애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DBMS마다
자동 증가에 대한 이 PK를 자동 증가시켜주는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건데, 얘는 오라클은 사실 이 그냥 ID라기보다는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시퀀스라는 개념 때문에 자동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next ba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값을 구하기 위해서 current bar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이거는 그냥 다른 게 있다, DBMS마다 종류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다른 DBMS를 써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결국 하는 일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이 제약 조건은 자동으로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넘버링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PK 컬럼에게만 걸 수 있는 제약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컬럼들은 이 제약 조건을 애초에 못 걸어요. 걸리지 않습니다. PK로 지정되어 있는 컬럼에게만 이런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못 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컬럼에도 못 씁니다. PK로 걸려 있지만 단순한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컬럼에는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름은 id라고 해놨는데 여기가 가차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겠대요. 뭐 Z까지 다 돌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겠대요. 이거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를 어떻게 시켜요, 얘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린 지금 id가 int 데이터 타입이니까 숫자로 간단하게 카운팅, 번호 매길 수 있는 그런 PK 컬럼에만 걸 수 있는 제약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는 거랑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